예, 난산, 진통, 우여곡절 이런 표현을 앞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무산되고 나서 어렵겠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지배적이었는데 기사회생을 해서 광종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갈 수 있을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노조, 특히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건지 이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광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또 지금의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광종 일자리 사업이 뭔가 돌파하고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큰 건 사실입니다. 광종 일자리 사업이 정말 순항할 수 있을지, 순항하는 데 있어서 변수, 과제들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타결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교수님이 오늘 이 정도 내용이면은 할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타결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고비를 넘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이건 대표적인 그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민관 협력 사업이 지자체형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예. 그냥 기존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나눠 먹기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립형 완성형 자동차 공장이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렇게만 저평가하기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죠. 일단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임단협을 잠정 유예한다라는 거.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예, 노동 3법에 대해서 이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예, 임단협을 5년 유예한다는 조항은 사실은 그 잠정 합의의 1조 2항 그동안에 노조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조항이 네. 그대로 유지되는 그렇죠. 대신 근로자 참여법, 그러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고 혹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붙여가지고 약간 면피를 하면서 이거 합의하기로 한 그런 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단협의 상대가요. 그렇다면 이제 운영 주체가 되겠죠. 광주시하고 지금 현대차가 1대 주주, 2대 주주니까 여기하고 그다음에 그 광종 일자리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라든가 금속노조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아직은 관계는 없는 거죠.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임단협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조건부를 달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비교적 잘 돼서 회사가 실적을 내고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초봉 3,500에서 시작한 이게 분명히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임금 협상이 조건부는 달긴 했어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임금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35만 대의 기본 조건을 5년 이내에 충족했을 때는 언제든지 4년 만이라도 바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임금 협상 5년치를 한꺼번에 하면서 향후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미리 좀 올려놓는 경제학에서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협상을 못 할 거니까 5년치를 감안해서 이번에 좀 많이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협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보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못 올라간다든가 그런 어떤 삭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이 35만 대라는 게 결국 누적인 거죠? 누적입니다. 그럼 35만 대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지금 여기가 연간 10만 대 규모로 설립이 되는 거니까 빠르면 정말 3, 4년 안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초과 달성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급 다 가능하죠, 협상이.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현대기아차는 왜 저렇게 본인들이 가서 일할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감나라나 배나라나 이렇게 하는 시각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울산 3공장 이제 내년부터 이게 또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도 10만 대의 경차 라인이 생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나눠먹기 혹은 뺏어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 간의 노조 갈등 같은 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오늘 임단협에 대한 그 조항을 합의해준 그 노동계 측은 사실 한국노총 쪽이죠. 한국노총의 광주 지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있었던 노동시장에 아주 첨예한 문제였던 이원적 노동시장,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죠. 예, 이런 거로 갈려져 있던 그 갈등이 여기에 사실은 좀 드러난 것이라 보입니다. 예, 실제로 민주노총의 현대지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지금 정부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해서 이 자동차 고용 시장도 이미 포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가 더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광주 쪽의 한국노총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공급 과잉 말씀도 좀 마침 하셔서요. 이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죠. 지금 글로벌리하게 작년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다들 위축되는 상황이 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대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 3공장 같은 경우 또 뭐 10만 대 규모로 또 생산을 하게 된다. 정말 우리한테 이게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공급 과잉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진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논리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그 경차 시장 전부 다 해봐야 10만 대 규모인데 작년에 14만 대 팔렸더군요. 13만 대, 14만 대 이 정도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울산 3공장에서 또 신반대가 더 추가가 되고 기존에 또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던 동이 충남 서산의 동이 공장에서의 모닝이랄 레이 같은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공급 과잉이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여기는 현대차가 이제 경차 시장에서의 낮은 마진폭을 생각하면 임금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생산이 자동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승용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이런 인력 시장에서 이 임금 구조를 조금 전환하려고 하는 현대의 그런 목적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은 지자체의 목적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있는 그런 타결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기아차 노조가 지금 그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산량,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해야 될 현대차 울산 3공장에서 할 거를 이쪽으로 앞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현대차가 왜 그 발주 물량을 자기 공장이 한 공장이 주지 않고 광주형 공장에다가 투자자로서 거기에다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거기가 임금이 이제 3,500만 원 이렇게 되게 낮으니까 그렇게 저임금화가 고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저임금화 고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좀 노조가 좀 노조의 주장에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성적이 나면은 당연히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자본금이 7천억이거든요. 근데 광주시가 지금 보면은 21%, 그다음에 현대차가 19%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1대주주, 2대주주가 40%를 가지고 나머지 60%는 외부 투자자한테 맡긴다라는 건데 투자를 받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도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찾을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왠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요. 이 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로 사실 우리나라 같이 자동차를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의 기술력을 본다면은 투자할 만한데 그동안 임금이 고임금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해결하는 거다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또 지자체가 보증을 해서 지자체가 대주주로서 참여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대주주인 지자체의 보증을 믿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 긍정적인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과연 이걸 가지고 나머지 엄청난 양의 민간 투자 1,680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 7천억 전체가 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 데서는 저 산업은행이라든지 하는 데서 국비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 4,200억을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 이런 데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첫 단추를 깬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판 자체를 엎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좀 매력적인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의 우리나라 이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뭔가 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가 나타나고 하면서 자동차 생산과 그 소비는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갈 것입니다. 예. 특히 이런 광주형 일자리 사실 현대화 타결이 안 됐으면 광주가 우리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중국 자동차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었고요. 또 현대가 우리 생산한 업체를 저 비용인 동남아시아로 옮기겠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메인스트림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이게 지금까지 경제 부분에서 되게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용마저 밀리면은 안 된다는 좀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고용 문제에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였던 것이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이 지금 12,000명입니다. 정규직 1,0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11,000명, 이렇게 12,000명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 12,000명이라는 이 절대 수치가 과연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결국은 이게 뭔가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광주 완성차 공장이라고 짓지 않는 이유가 이 지자체 모델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시작한 이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가지고 민관 협력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하겠다고 한 게 지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천명한 그런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그렇죠.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처음에 지금 시작은 1,000명의 정규직과 12,000명의 부수적인 그런 협력업체의 취업이지만 이것이 지자체가 보증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 일자리에서 얻는 임금은 좀 작아지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보상, 즉 주거와 이런 복지 문제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노리고 있는 최선의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홍남기 부총리 말씀도 하셨는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2-3개 정도 지자체에 더 상반기에만요.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험적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가 되고 이제 고용이 없이 생산이 될 거라는 이게 길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본소득은 정부가 이런 세금이나 이런 아니면 이 지자체 기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보존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경제 모델,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적 경제 모델 이런 것이 사실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더더군다나 궁금해지는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좀 신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는 게 특히 혁신 성장의 상징적인 그 어떤 사업을 좀 밀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또 가장 경쟁력 있는 또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또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 광주형 일자리 이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게 2021년, 2년 뒤라고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2년 정도 걸려야지 고용도 창출이 되고 뭔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생산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하는 거 수소 전기차 쪽으로 아예 그냥 투자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차 10만 대를 가지고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완성차 업체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차 별로 좋아해서 그렇죠. 또 우리나라 시장을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산업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기차 라인으로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라인으로 그러니까 울산에서 현대에서 만든 그런 수소 엔진을 착장한 그런 새로운 신형의 아주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자동차의 생산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외주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차가 주관을 해서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첫 라인 설계를 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생산성 지금 현재를 고정으로 놓고 보면 의심이 갈지 몰라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G 라인이 일단 시작은 경영 SUV 라인, 소형 경영 SUV 라인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지금 일단 라인을 깔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거를 수소 전기차 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대차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이번 요 사업 타결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울산에 방문해가지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뭐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예, 사실은 뭐 이거를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렵게 지금 다 기사회생을 했고 잘 되면 사실은 좋습니다. 고용 창출도 되고요. 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업종이나 산업 분야가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예, 사실 노조에서 지금 반발했던 그런 노동법이나 혹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원청 하청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그거 지금 하도급 법을 위반하는 것이냐 글쎄요.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전향적으로 이 산업을 검토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완성차였기 때문에 이걸 첫 단계로 깬 것이지 예.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다른 산업들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런 산업, 예를 들어 전자, 조선, 지금 조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과거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인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존의 전통 산업에 이제 몰락해가고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면서 미니 경영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담보하고 관이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증 같은 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가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사실 이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광주형 일자리를 너무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이런 새로운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 중에 몰락해간 산업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잘 안 되길 바라면 네,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젠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